허가까지 허송세월이다.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보류가 길어져서 결국 허가가 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내가 넣어둔 약정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을까요? 매수인에게 있을까요? 이런 문제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앞으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려면 토지거래허가 신청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들 이렇게 하니까 괜찮겠지,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어차피 허가 안 나면 돈 돌려받는 것 아니야?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특약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과정에서 어디서 사고가 나는지, 어떻게 하면 그 사고를 미리 피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 아파트에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계약 전에 반드시 구청 허가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일, 그리고 내 가족의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절차,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문구까지 이 가지를 중심으로 토어제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가장 먼저 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약정금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보통 매매가의 1% 정도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주의할 점은 이 돈은 가계약금도 아니고 계약금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설명드려보면 비규제 지역에서 흔히 쓰던 계약 전 문자 내용과 가계약금의 역할을 이제는 매매 약정서와 약정금이 대신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매매 약정서가 법적으로 계약에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서울시 25개 구청에 공식 질의를 했었고, 법률 자문 결과를 통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전 약정금은 분쟁 소지가 있다. 그래서 현재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약정금을 넣고 토지거래허가가 나면 매도인이 본 계약 전에 약정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번거롭지만 이게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건 보통 법무사가 1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처리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접 작성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토지 이용 계획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주택 추가 취득 사유서,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자금 조달 증빙 자료,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습니다. 허가가 완료되고 나면 그때부터가 진짜입니다. 매수인은 허가가 난 시점을 기점으로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함과 동시에 실거주 2년까지 들어가야 되고요. 이와 별도로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6개월 내에 처분하거나 임대를 주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허가 신청부터 잔금까지 약 14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안에 대출, 전세, 이사 전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플랜을 세우는 건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의 핵심입니다. 매매 약정서 특약 문구. 이 특약 문구 한 줄을 넣느냐 마느냐, 문구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향후 분쟁이 생겼을 때 내 소중한 약정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문구는 바로 이겁니다. 본 약정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협의에 불과하며 본 약정에 따른 금 땡땡원은 매매계약의 계약금 또는 그 일부로 해석되지 않는다. 관할구청의 허가가 불어 또는 보류되거나 허가 신청일로부터 땡땡일 이내에 매수인이 금융기관에 대출 가심사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통지하였음에도 금융규제, 대출 심사 기준 변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거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본 약정은 자동으로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수령한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이런 문구가 왜 필요할까요? 실제 토지거래 허가가 보류되는 문제의 대부분은 매수인 쪽에서 발생합니다. 그중 대표 원인이 바로 대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가심사에서는 가능했는데 허가를 기다리는 사이 대출 규제가 바뀌어 버리면 한도가 줄거나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토지거래 허가는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시장이 오르는데 매수인 때문에 시간만 끄는 거 아니야? 매수인 입장에서는 정부 규제로 대출이 안 나온 게 내 잘못인가요? 결국 매수인, 매도인 서로 불안해지고 분쟁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줄 특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허가 신청일로부터 땡땡일이라는 기한은 매도인이 불확실한 거래를 무작정 끌고 가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매수인에게는 대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그 상황을 전제로 아무 준비 없이 거래에 들어가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이후에 발생하는 규제 변화까지 전부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구조는 지금 시점에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지금 이 시장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어디가 오를지도 중요하지만 이 거래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허가, 대출, 그리고 그 사이에 생길 변수까지 전부 계산하고 들어가야 되는 시장입니다. 불안하다면 그 불안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시대의 내 집 마련 방식입니다. 지금 시장은 잘 고르는 사람보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이 분쟁이 아니라 완주가 되도록 제가 계속 옆에서 돕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